약초 노거리 살인 사건. 16년 동안 이어진 거짓과 은폐의 기록입니다. 2000년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한 15살 소년이 끔찍한 살인 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단 사흘 뒤 목격자였던 그 소년은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에는 이처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이야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 잊혀서는 안 될 그날의 기록, 저희 시살창 사건 기록실에서 바로 그 기록을 다시 펼쳐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재구성할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가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그 거대한 거짓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격자는 어떻게 살인범이 되었을까? 모든 비극은 2000년 8월 10일 새벽 한 통의 신고 전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 현장은 전라북도 익산의 약촌 오거리.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이었죠. 택시기사 유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어깨와 가슴, 무려 12군데를 흉기에 찔린 정말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당시 15살 다방 배달원으로 일하던 최군이었습니다. 처음엔 경찰도 최군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당연하죠. 유일한 목격자였으니까요. 그의 진술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정도로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군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협조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단 사흘 만에 사건 해결의 열쇠를 준 목격자가 하루아침에 살인 용의자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최근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결국 경찰은 어려운 길 대신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합니다. 바로 현장과 유일하게 연결된 인물, 목격자 최군을 범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그 어떤 물리적 증거 하나 없이 최군은 그렇게 유력 용의자가 되어 긴급 체포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작된 자백, 그리고 눈 감은 사법부, 폭력과 강압으로 만들어진 거짓 진술이 어떻게 유일한 증거가 되어버렸는지 그 끔찍한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는 처음부터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최군은 경찰서 조사실이 아닌 인근 여관방으로 끌려가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입니다. 변호사도 부모님도 없이 혼자 고립된 공간에서 사흘밤 낮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과 폭행,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물증은 없었으니까요. 경찰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결국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한계에 내몰린 15살 소녀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자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강압으로 만들어진 거짓 자백, 그리고 다른 하나는 3년 뒤에 나타난 진짜 범인이 털어놓은 진실의 자백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두 자백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군은 택시기사의 욕설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진범 김 씨는 생활고 때문에 처음부터 강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용한 흉기도 공격한 위치도 전혀 달랐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최군은 피해자 옆구리의 상처를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했는데 사실 그건 과거에 생긴 수술 자국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반면에 진범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뼈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칼에 돼지비계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이건 범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인 묘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모든 모순을 그냥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오직 강압으로 얻어낸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자백 하나만을 근거로 15살 소년에게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시작한 거짓말을 사법부가 진실이라고 도장 찍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러난 진범, 그리고 덮어버린 진실. 2003년 마침내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국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최군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2003년 군산경찰서의 황상만 형사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진짜 용의자 김 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체포된 김 씨는 자신이 약천 오거리 사건의 진범이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결정적인 진술, 칼이 뼈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소름 끼치는 진술이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진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해버린 겁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단 한 줄. 이미 범인이 잡혀 복역 중이다. 정말 기가 막히죠?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보다 한 소년의 남은 인생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쪽을 택한 겁니다. 이 결정으로 최군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빼앗긴 10년의 시간입니다. 수인번호 979번. 한 소년의 삶은 그렇게 국가에 의해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이 시간표를 한번 보시죠. 2000년 최군은 억울하게 수감됩니다. 그리고 2003년 진범이 나타나 자백했지만 검찰은 그를 풀어주고 최군은 계속 감옥에 남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 국가는 이걸 그냥 외면해 버린 겁니다. 결국 2010년 10년형을 모두 채우고 25살 청년이 되어 세상에 나왔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건 그로부터 6년이 더 흐른 2016년이었습니다.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무죄라고 믿어달라. 하지만 그의 절규는 두꺼운 감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출소했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인범이라는 사회적 낙인도 모자라서 이번엔 국가가 그에게 1억 4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까지 제기합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된 돈을 엉뚱한 사람에게 청구한 거죠. 국가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는커녕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한 소년의 인생을 2번, 3번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6년 만의 심판. 스스로를 바로잡지 못하는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제도권 밖의 사람들이 진실을 되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료 변론을 자처하며 이 힘든 싸움에 기꺼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진실을 밝혀냈던 황상만 전 형사는 퇴직 후에도 사건 자료를 소중히 보관하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죠. 여기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심층 보도가 더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재심을 향한 거대한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최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과거 사법부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0년. 이 숫자는 국가가 한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통째로 앗아간 시간입니다. 그리고 16억 원. 이것은 뒤늦게나마 법원이 인정한 국가의 배상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돈으로도 빼앗겨버린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이 판결이 특히 역사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른 개인의 책임을 직접 물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배상금의 20%를 당시 수사를 주도했던 경찰관과 진범을 풀어줬던 검사가 직접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진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시는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 사건 기록실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저희가 진실을 추적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최군은 명예를 회복했고 진범은 죗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국가의 책임은 이 판결로 모두 끝난 것일까요?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시스템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다면 제2의 약촌오거리 사건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